자, 갑시다. 저, 네? 네, 유치권 조금 있으면. 조금만 안 돼요. 자, 유치권 30분만 합니다. 자, 앞에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치권 같은 경우는요. 자, 요약집은 어디입니까? 150페이지에 보시면 되고. 자, 유치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 보도록 할게요. 자, 판서노트는 61페이지죠. 자, 61페이지. 자, 판서노트는 61페이지입니다. 자, 지역권은요, 아까 설명했지만, 우리가 지금 아까 기출문제 풀었던 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거기서도 하나옵니다. 지역권은 배신 안 때립니다.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내용이야. 그 지출문만 정리하면 돼요. 자, 유치권은요, 이 사람이 채무자가 이 자동차의 소유자입니다.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를. 그래서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그래 자동차 수리합니까 안 합니까? 정비소 주인이. 하잖아요, 이렇게. 그 무슨 비 채권 생겼습니까? 수리비 채권이 발생을 한 겁니다. 무슨 채권이 발생했다고? 수리비 채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수리비를 변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였을 때 뭐합니까? 아니었을 때. 다음 주부터는 그 예상 문제집하고 둘 다 좀 들고 오세요. 알죠? 그래서 2시간은 예상 문제집 쭉 나가고 2시간은 또 기출 문제 좀 풀어야 돼요. 알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겠구나. 나가는 건 내 마음이죠. 어떻게든 다 풀어주면 되잖아. 다 풀어주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예상 문제집은 어디 나갑니까? 처음부터 나가고, 이거는 그러니까 물권법 나가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민법 총칙하면서 물권법하고 이렇게 딱 하니까는 오히려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기출 문제 버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알죠? 예. 끝났다고 던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법은 기출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죠? 근데 기출 문제 양이 엄청 많아요, 이거. 근데 예상 문제집은 요거에 반밖에 안 됩니다. 예상 문제는 빨리 빡빡빡빡 나갑니다. 예.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무슨 말이죠? 근데 이제 요거는 그래도 뭡니까? 예상 문제집도 거의 90% 정도 풀어줍니다. 알겠죠? 너무 터무니없거나 이건 잘 안 나오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버립니다. 그게 몇 프로야? 10%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예상 문제집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좀 지도 남은 거는 계속 좀 쭉 한두 시간씩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개 다 들고 다니세요. 무겁죠? 무거워야 공부할 생각이 들지 않죠? 너무 가벼우면요, 놀러 갑니다. 왜? 가방이 무거워야 무거우니까 어디 못 가죠? 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 같은데. 자, 하여튼 됐다. 그러면 됐어요. 수리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유치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이 주거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이 목적물이 뭡니까? 부동산, 동산 무슨 조건입니까? 유가증권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물에 관한 생긴 뭡니까? 채권입니다. 채권. 무슨 성이 있어야 됩니까? 결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돼야 됩니까? 변제기가 돼야 돼요. 변제기. 자, 적법한 점유가 돼야 되죠. 적법점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 점유일 때는 유치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배제 특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됩니다. 원상복구 특약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의 포인트가 뭡니까? 기출문제 포인트는 이 결련성의 문제가 좀 나옵니다. 시험에. 알겠죠? 그럼 결련성이 이제 한 장 넘겨보면은 판서노트에 나와요. 공사대금하고 수리대금 안 주거나 공사대금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 보증금을 반환 안 한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부속물 매수대금을 안 줬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고, 부속물 매수 청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세권하고 임대차에 나왔잖아. 건물. 부속물 나오면 건물 나와야 돼.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 권리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 건축자재 대금은 채권, 일반 채권이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결련성 문제입니다. 결련성 문제. 맞죠? 자, 그래서 결련성 문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이다 이 말이에요. 요런 내용들. 자, 요런 내용들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할게요.
효력은 뭡니까? 이 내용은 좀 뒤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보겠습니다. 320조 볼게요. 유치권은 320조의 내용입니다. 자, 150페이지 320조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에 대해서, 자, 타인의 현관편에 돼. 자기 게 아니야. 유치하는 물건은 타인 물건입니다. 맞죠?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자, 그럼 객체가 뭐예요? 여기 보시면 물건이 뭐야? 부동산과 동산 합쳐서 물건이랍니다. 알겠죠? 부동산과 동산을 합쳐서 물건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는 뭘 줘요? 동산인 자동차를 유치했잖아. 공사 대금 안 주면은 뭘 유치합니까? 부동산 유치하죠. 창호공사 시험에 나왔어요. 창호공사를 했는데 공사 대금 안 줬단 말이야. 그러면 뭡니까? 그 원룸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게 28대 시험 나왔던 내용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자동차를 안 냅니다. 왜? 우리가 자기 다음에 뭘 거래하니까? 부동산 거래하니까.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법조문 다시. 타인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자기 물건이 아니다. 뭐라고요? 타인. 타인 물건입니다. 타인.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입니다. 채권이 변제기 있을 때 세 번째 요건이 뭡니까? 변제기. 목적물에 관한 생긴 채권이 있고 변제기가 도래할 때 이게 세 가지 요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법조문에.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점유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무슨 점유해야 됩니까? 적법한 점유이다. 아, 그래서 법조문에 성립 요건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판례는 배제 특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은 필요비와 유입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필요비와 유입비를 안 주면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원상 복구 특약 하면은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내용이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유치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내용 정리를 했고, 밑으로 쭉 내려갈게요. 의의는 봤고요. 성립 요건 볼게요. 목적물 맨 끝에 가세요. 150페이지 맨 끝에. 자기 거야, 남의 거야?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고, 넘기면 됩니다. 자, 여기서 채무자께 하나지 않고, 자, 칠번 보세요. 자동차 수리를 맡기는데, 얘게 아니고, 남편 병겁니다. 남편이 회사 다니니까 여러분 보고 자, 차 좀 고쳐라. 엔진 오일 좀 갈아라. 수리 좀 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은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를 안 줬다. 그러면 병의 소유 물건이라도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야. 알겠죠? 저 자동차가 각계 아니고 누구 거라고? 각계 아니고 병 거라 하더라도 유치할 수 있다는 얘기야?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있으면 유치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제3자 물건 또 무방하다 내용 했고요. 그 다음에 채권과 목적물에 무슨 성이 있어야 됩니까? 결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 생기는 게 필요비와 유입비입니다. 맞죠? 필요비와 유입비. 여기 이제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필요비와 유입비도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기는 겁니다.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게 필요비와 유입비. 근데 원상복구 특약하면 청구할 수가 없죠. 맞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원상복구 특약 적어 안 적어? 적잖아 보통. 이거 청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2번입니다. 채권과 목적물의 반환 청구가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계약이 뭐가 됐을 때 무효나 뭐가 됐을 때 취소가 됐을 때 요때도 뭐 한다고요? 각각 을이 매매를 했는데 얘는 대금 줬고 얘는 재산권 이전했고 이 매매 계약이 뭐가 됐다고? 무효 취소가 됐어. 자, 무효 취소됐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네 돈 줄 때까지 이 부동산을 뭐 한다고요? 유치한다고 하고 얘는 뭡니까? 목좀 받을 때까지 대금을 뭐 한다고요? 유치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무효되거나 취소가 되면은 유치권도 행사할 수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오케이? 네, 됩니다. 자,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도 있고, 자,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고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이 병존할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왜? 계약이 뭐가 됐을 때?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을 때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 행사할 수도 있거든. 알겠죠? 네, 이게 동일한 사실관계,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자, 밑으로 갈게요. 결령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나오는데 공사대금 채권 딱 첫 번째 줄에 줄거 났죠? 현관펜. 공사대금 채권. 그 밑에 판례입니다. 창호공사했다. 공사대금 받기 위해서 한 세대에 점유했다. 무슨 권 행사하고 있는 겁니까?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밑에 다세대 주택 전체에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에 성립을 한다. 이게 28위 기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과 원채권 사이 결령관계가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채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요비와 유입비를 안 줬어. 안 줬어. 이게 뭡니까? 이거 안 줘가지고 무슨 불이행이 됐다고? 채무불이행이야. 그럼 이 결령관계 있죠, 이거는. 그래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손배채무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필요비를 안 줘가지고 채무불이행이 돼가지고 손배채무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발생된 거니까? 필요비 유입비에서 발생하는 거거든.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갔어요. 자, 3번이 이제 32회 되시면 나와도 별표 해놓으시고.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 뭐가 손해가 발생했어요. 이게 뭡니까? 돼지 새끼가 내 감자밭에 감자 다 처먹었다 이 말입니다. 에? 그럼 돼지를 잡으면 안 되고 돼지를 유치해야 됩니다. 뭐 받을 때까지? 그 감자 비용 손해 생긴 거에 대해서 보상할 때까지. 알겠어요? 자, 그럼 또 한번 물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아직 안 나왔는데 개인한테 물렸다. 그 개를 잡으면 안 돼요. 개인한테 물리면 개를 유치해야 돼. 복날이도 잡아먹고 이러면 안 돼. 큰일 난다. 알죠? 개를 뭐 한다고? 치료비 받을 때까지 유치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막 식성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엄청 먹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플러스 필요비. 그러고 뭡니까? 갑자기 히히히히 막 그래야 돼. 그래서 어떻습니까? 병원 가서 뭡니까? 주사 한 대 맞췄더만 30만 달래. 유입비, 치료비 이런 거 다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알죠? 여러분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알죠? 돼지 새끼보다는 뭡니까? 그 개인한테 물리는 게 더 나올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한테. 맞죠? 한 번씩 보잖아. 개인한테 물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예? 개를 잡아보면 안 돼요. 자, 알겠어. 개를 유치해야 됩니다. 자, 밑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령관계가 부정되는 게 별표입니다. 별표 3개. 잘 나오죠, 이게. 자, 별표 3개 넣으시고. 아까 했어요. 요거.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부수물 대금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 공사대금, 자재대금 안 준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대금은 결례성 인정됩니다. 위에 있잖아. 비교해야 되고, 계약 명의시대에서 매수자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결례성 인정되지 않아요. 매매대금은 뭐요? 매매대금은 결례성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갈로 3번 내용을 한번 보시고 넘기세요. 그리고 이제 3번, 또 가면 3번. 무슨 기가 도래해야 됩니까? 변제기가 도래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야? 적법한 점유죠. 그리고 점유가 뭐 돼야 됩니까? 계속돼야 돼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뭐 한다고요? 소멸합니다. 여보세요? 점유 사실하면은 유치권 소멸입니다. 왜? 유치할 물건이 없는데 뭐. 맞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밑으로 갈게요. 밑으로 가서 5번입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된다는 거 아시고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올라가서 그 판례 위에 가면은 밑에 첫 번째 판례 보고자.
원상복구 판례죠. 그 밑에가.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맞죠? 원상복구 특약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원상복구 특약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위로 올라갑시다. 밑에 보시면 위에 가셔가지고 두 번째 점 판례만 별표해 놓으시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 행사했다. 그러면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유치권 행사는 언제 해야 됩니까? 경매 기입 등기 되기 전에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경매 기입 등기, 이 부동산 경매 들어갑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뒤에 유치권 행사 들어가면은 누구한테 대항 못해? 경락인, 매수인이 대항 못합니다. 자, 뒤에 좀 이따 설명드리고 세 번째 점 판례 별표해 놓으시고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한다. 유치권 성립하느냐? 집 한번 보세요. 채무자가 돈 안 갚아가지고 얘가 자동차를 유치하고 있잖아. 근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대. 그럼 얘가 점유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점유가 안 되잖아. 점유. 맞지? 그럼 유치권 성립해 안 해? 안 하죠.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맨 끝에 판례가 뭐냐면 유치권 배제 특약은 원산복구 특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적을 때마다 원산복구 특약 적어 놓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넘기면 이제 유치권의 효력인데 자, 유치권에는요. 뭐가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까? 여기 없어요. 무슨 면제가 없다? 우선 면제가 없습니다. 우선 면제가 없어. 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담보 물권에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그 다음에 물상대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물상대위가 없어요. 우선 면제가 없습니다. 왜냐? 부종성은 뭔데요? 저당권에 대해서 설명하면 자, 요 내용 뒤에 가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보자. 여기 앞에 있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갑이 있잖아요. 이제 을이 1억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1억을 빌려주고 목적물에 뭘 설정했다고요?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네?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이 저당권을 넘기면 병인한테 넘기면 요 피담보 채권도 같이 넘어가 안 넘어가? 따로 넘어가요. 이 따를 수 무슨 성이라고? 수반성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 통일성. 수반성. 그리고 넘기면 저당권 넘기면 따라 넘어가죠. 따라 넘어가고 요는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저당권 소멸하고 피담보 채권 소멸하죠. 이게 뭐야? 부종성입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면 화재 보험금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칩니다. 물상대위성이 있어요. 저당권에는. 그리고 전액이 변제될 때까지 전액 변제 안 되면 겸해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아요? 전액이 변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겸해 넣을 수 있잖아요. 전액 변제할 때까지 9,999만 원 갚았다. 1억 빌렸는데 얼마 남았어? 10,000원 남았다 하더라도 겸해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나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불가분성. 그러면은 어디에는 이 저당권에는 다 있는데 뭐가 없단 말입니까? 유치권에는 뭐가 없다? 우선 변제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무슨 대위도 없어? 물상 대위도 없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어디냐면 185페이지에 1번 문제 있습니까? 185페이지에 1번 문제가 있습니까? 담보 물권이 가진 특성 중에서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 고려했어. 그럼 뭐만 빼고? 물상대위 빼고 인정된다 이 말이야. 너무 쉬웠죠 이거? 물상대위는 없습니다. 알죠? 그래서 화재보험금에 미친다면 틀립니다. 유치권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죠. 기역, 니은, 디귿까지 되고 물상대위는 없다. 옆에다 적어야 돼요. 우선 변제도 있습니까? 22회 때 우선 변제 없다. 23회 때 물상대위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31회 때는 박스형 문제로 내가지고
있는 거 찾으라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넘기고. 자, 이제 넘기면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X 물건에 대해서 갑의 유치권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자, 유치권 성립. 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5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 목적물이 뭐야 됩니까? 자기 거야, 남의 거야? 타인 거고요. 목적물에 관한 생긴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결련성이 있어야 되고, 변제기 도래해야 되고, 적법만 점유해야 되고,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죠. 자, 그러면 1번. X 물건의 소유자가 갑인지 여부. 갑이면 안 되죠. 맞아요? 갑이 아니잖아.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타인의 물건이 되잖아. 그러면 타인이 되니까 요건 어떻게 됩니까? 소유 여부에 따라서 성립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맞죠? 영향을 미치고. 2번 어떻습니까? 변제기 도래 여부도 변제기 도래하면 유치권 생기고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수리도 안 해놨는데 유치권 행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3번 빼보고 일단 4번 보세요. 적법한 점유가 돼야 되죠. 그 불법 점유이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1번과 2번과 4번과 그 다음에 5번. 배제 특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잖아. 그럼 있을 경우 없을 경우 영향을 미치잖아. 근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3번이잖아.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것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이 없거든요. 오케이? 예,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몇 번? 3번이 들었습니다. 3번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에 보세요. 밑에 3번 문제 1번 지문 맞아 틀려? 위에 문제 똑같은 내용 아니야?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상관이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위에 시험 문제 정답 2번의 정답이 몇 번이야? 3번이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어떻습니까?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했다 그러면 제3자의 그 효력이 있답니다. 있다.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쓸 때마다 뭡니까? 원상복구 특약 적죠. 네? 네, 그래서 효력이 미친다고 제3자에게. 2번이 틀렸고요. 3번 지문 어떻습니까? 여기입니다. 이거. 유치권에 돈 안 주면 뭐 넣을 수 있어요? 이거 경매 넣을 수 있습니다. 경매. 무슨 권이 있다? 경매권이 있어요. 오케이? 무슨 권이 있다고? 경매권이 있습니다. 뒤에 할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지문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수리비를 내가 지갑을 놔두고 안 가져왔어. 지갑 놔두고 와가지고. 그러면 시계 풀어서 목걸이 풀어서 주면 유치권 풀어 안 풀어? 다른 담보 지금 유치권 소멸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4번 지문 또 맞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권리금 반환 채권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그러면 틀린 게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 원상복구 특약을 적으면 제3자의 그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넘기세요. 일단 그 4번 문제는 뒤에 할 겁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하고 6번 문제 풀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 더 나가면 요거 더 설명 더 해버리면 시간 더 걸리거든. 알겠지? 그래서 요까지 하고 요거는 뭡니까? 앞에 내용 다시 정리해주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그때. 알겠죠?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2개 다 들고 오세요. 알겠죠? 자, 그렇게 들고 오시고 다음 주엔 2시간은 뭡니까? 진도 나가고 예상문제 첫 집부터 나가고 2시간은 물권법 내용 쭉 정리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에 뭡니까? 민법 총칙 정리하면서 물권법 정리하면서 쫙 같이 나가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실력이 올라가겠죠. 조금이나 올라가겠죠. 왜? 여러분 습성이 뭡니까? 민법 총칙 하면 물권법 다 잊어버리고 계약법 하면 뭡니까? 민총은 아예 뭐 없어져 보고 맞죠? 알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쭉 같이 나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끝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범위 쫙 들어가면 돼요. 알죠? 자, 그래서 예상 문제 쭉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뭡니까? 그 첫 페이지 딱 풀고 맨 끝에 페이지 풀고 알아서 푸세요 이러면 끝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맞아 죽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자, 5번 문제 봅시다. 결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결련관계 아까 했죠. 이게 결련관계 요 내용을 묻는 거야. 자, 봅시다. 기업번 핵심 단어 이어봐. 이 지문 다 읽으면 안 돼.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안 줬다. 유치권 행사 수가 없다. 기억 X죠? 그러면 시험 문제 풀 때 이 박스형 문제는 어떻게 풀으랬어? 자, 뭐를 그랬어요? 결련관계 있는 거 고르랬잖아. 있는 거. 그럼 기업번은 결련관계 인정되지 않죠? 니은번 갑니다. 니은번 어떻습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 이거 보세요. 보증금 안 되고 권리금 안 되고 요 단어 키 단어 쳐가지고 X 하면 돼. 자, 안 돼. T급번은 가축. 농작물 돼지가 감자 먹어보단 말이야. 그러면 돼지 새끼를 뭐 해야 돼요? 유치해야 되지. 유치고 성립하죠? T급번. 그러면 답 몇 번입니까? 3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6번 문제. 임차인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피담보 채권 유치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 보증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기억 X 권리금 X죠? 그 다음에 D급번 필요비인데 안 줘가지고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손배를 받겼잖아. 필요비 자체가 돼 안 돼? 되잖아. 맞죠? 필요비 청구했는데 돈 안 줘가지고 이게 손배로 바뀌었다니까.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 앞에 원채권이 뭐야? 결련관계가 인정되는 거잖아. 맞지? 그 이행 안 해가지고 손배 채무로 바뀌었더라도 여전히 행사할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리얼번입니다.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유익비상환 청구권. 원상회복 여기 나오죠. 원상회복. 원상복구, 원상회복 적용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했잖아. 그 다음에 리얼번은 X. 그러면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죠? 2번만 됩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어디입니까? 자,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치권 좀 남은 게 한 6문제 정도 남아있어요. 6문제. 6문제는 어디서 한다고? 여기에 내용 정리하고 해주겠습니다. 여기 정리할 때 다시 유치권 정리해주고 할 거야. 다음 주에는 뭡니까? 요거 하고 저당권 하면은 다 끝나요. 알죠? 다음 주에 2시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좋습니다.